한국 무기가 사우디에서 사람 목숨을 지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방산 시스템 통합업체 한성 디펜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직함은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 맞춰 통합 최적화하는 게 제 일이죠. 한마디로 전쟁은 모르지만 전투 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방산업계에 몸담았던 건 아닙니다. 대학은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처음엔 반도체 장비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한 방산기업에 스카웃됐죠. 그곳에서 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도면 한 장, 센서 하나가 사람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긴장감.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저희 팀의 책임감.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걸 현장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로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잘 나오면 됐고 성능 시험에서 오차가 없으면 그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윤리니 동맹의 의미니 하는 말들은 저한테 그냥 회의실, 슬라이드 속 단어들에 불과했죠. 그런 저에게 2027년 봄, 운명처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우디 북부에 위치한 한 공군기지였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미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중이었는데요. 그날 새벽 5시쯤으로 기억합니다. 후티 반군의 무인기 드론 편대가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그 공격을 막을 방공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첨단 방어 체계가 단 하나의 발사도 하지 않았고 조기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본사로부터의 부품 공급 지연. 이 말은 사우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이게 동맹인가? 돈은 우리가 냈는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미국 무기는 왜 사는가? 사우디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방산 기술 자립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는 없는가? 그때 한 이름이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그동안 조용히 발전해왔지만 현장 적응력과 속도, 유연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한성 디펜스의 ALTAR-II라는 방공 통합 시스템은 적외선 추적, AI 기반 요격 판단, 현장 커스터마이징 능력까지 겸비한 새로운 세대의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하디야 빈트 파이잘 중령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 최초의 여성 방공 장교, 전통적인 왕실 시스템 속에서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녀는 미국 시스템의 무력함을 비판하며 왕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사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를 파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지킬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실 내부는 충격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결정이었죠.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택한 사우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지각 변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도 그 연락이 온 겁니다. 도윤 씨, 사우디 현지에 ALTAR-II 배치 관련해서 직접 가보셔야겠습니다. 설계자가 현장에 있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전 처음엔 진짜 귀찮았습니다. 사우디라뇨. 날씨는 덥고 문화도 다르고 방산 계약이 얼마나 복잡한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총알도 계약서도 아닌 신뢰로 하늘을 지키게 될 줄은요. 사우디에 도착한 날, 저는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리야드의 공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디야 중령의 눈빛이었습니다. 리야드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밀려드는 열기와 낯선 공기 냄새는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 우리를 맞이한 사우디 국방부 실무진은 정중했지만 분명히 어색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국인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판매업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쯤 무기를 파는 나라, 성능 설명만 하고 떠나는 나라. 한국도 결국은 그런 나라 아니냐는 아주 은근한 시선이요. 그걸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은 하디야 중령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미팅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공군 사령부 내부 회의실, 원형 책상에 앉은 여러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던 하디야 중령.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윤 씨, ALTAR-II는 정말로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입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술적 설명은 준비해왔지만 사람 중심이냐는 질문은 처음 받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중요한 건 현장의 판단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납품이 아니라 공동 설계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군의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하고 수직적이었습니다. 매뉴얼은 절대적이었고 실전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현장에서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는 즉시 수정한다는 식의 즉흥적이지만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이 문화의 차이가 처음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장교들과 기술자들 사이에서 저희 팀의 행동 방식이 무례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계획 없이 움직인다고요. 빨리빨리가 장점이 아닌 단점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디야 중령은 오히려 그 속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테스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수정에 들어가더군요. 이런 방식, 우리 시스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곧바로 ALTAR-II 운용 시뮬레이터를 열어 하디야 중령에게 실전 운영을 직접 맡겨보았습니다. 상황은 적 드론 다수 접근 통신 교란 발생 자동 탐지 오류라는 시나리오.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위에서의 승인 없이는 대응 불가. 하지만 하디야 중령은 스스로 판단의 탐지 범위를 수동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목표 전량 탐지 요격 성공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고위 장교 몇몇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날 하디야 중령은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 하늘을 지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디야 중령은 저와 저희 팀, 그리고 통역관 한 명을 따로 불러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이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죠. 방공 시스템이 움직이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전 기계는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계를 통해 제 손으로 하늘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념 변화를 위한 실험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이건 이제 계약이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사막 시험기지, 우리는 ALTAR-II의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부에는 저희 한국 기술팀과 사우디 공군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자문단까지 참석한 꽤 중대한 자리였죠. 그날은 시스템의 초기 탐지 다중 요격 전자전 대응 루틴을 시험할 예정이었고, 우리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정식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준비가 막 끝나갈 무렵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테스트용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상황. 후티 반군의 드론 구대가 실제로 리야드 상공을 향해 접근 중이라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고 사우디 고위 장교들은 우왕좌왕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디야 중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LTAR-II 전시 모드로 전환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실전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저희 팀이 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아니면 막을 방법 없습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지휘관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 시스템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디야 중령이 말없이 키를 꺼내들어 실전 모드 전환 버튼을 직접 눌렀습니다. 모래먼지가 날리는 통제실 안, 숨막히는 몇 분 동안 ALTAR-II는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를 탐지했고 9대 중 7대를 완벽히 요격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궤도 수정 후 도심 외곽에서 자동 자폭. 민간 피해 0. 그 순간 저는 통제실이 침묵에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군 자문단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고 사우디 장교 중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 모니터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국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2배는 빠른데. 하지만 저는 그 기술적인 성과보다 더 크게 다가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자마자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고온 모래 환경에서 통신 모듈이 과열돼 일부 탐지 신호가 지연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테스트였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말했지만 하디야 중령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방어 체계는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고글을 쓰고 저와 함께 통신 타워로 올라갔습니다. 기온은 섭씨 48도, 바람은 강했고 장비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엔 스패너, 한 손엔 매뉴얼을 들고 말이죠. 그녀가 땀에 젖은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 그동안 전쟁이란 건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저와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바로 진짜 함께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기술자와 군인, 남성과 여성, 다른 문화와 가치. 이 모든 게 지금 이 타워 위에서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왕실 직속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문장이 기록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ALTAR-II는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사우디의 하늘을 지켰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승리였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의 자부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네옴시티 건설 구역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기초 구조물들, 거대한 스케일의 미래 도시 속에 작지만 의미 있는 간판 하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ALTAR-KSA 텍센터 코리어-소디 조인트 디펜스 래브. 한국과 사우디가 최초로 공동 운영하는 방산기술연구소, 그리고 그 옆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을 위한 기술, 신뢰를 위한 동맹. 그걸 보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사우디에 왔을 때 느꼈던 이질감, 하디야 중령과의 낯선 거리감,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땀으로 버틴 그 밤들까지. 모두 이 간판 하나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반겨준 사람은 이제는 하디야 사령관으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전에서의 리더십과 ALTAR-II 협업의 성과로 그녀는 사우디 최초의 여성 방공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국민적 지지와 청년 세대의 열망이 결국 그 벽을 무너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깔끔한 군복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미소를 짓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윤 씨, 드디어 이 하늘이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하늘이 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확실히 알겠어요. 무기를 파는 시대는 끝났고 함께 지키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 일정, 계약, 기술 사양서. 그게 제 일의 전부였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우디에서의 시간, 특히 사람들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생긴 거죠. 그런 변화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방산 전략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국 기업에 의존해 무기를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과 공동 설계, 공동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한 가지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전략회의에서 칼리드 빈 자이드 고문이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수출입니다. 이 발언은 중동 전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과 사우디 간의 새로운 동맹 모델은 국가 간 공동 방어 파트너십의 선례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날의 사막이 떠오릅니다. 강한 바람, 고열의 햇빛, 그리고 드론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담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한 여성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디야 사령관. 그녀는 이제 그 하늘 아래 수많은 여성 장교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 신념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로서의 방위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방어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방패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다른 나라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신뢰를 건네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윤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지킨다는 이 새로운 동맹 방식, 과연 더 많은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사우디와 한국의 이 협력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느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국뽕 스토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